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현입니다. 오늘은요, 이 테더에서 쿠사마에서 USDT를 발행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고요. 또 NFT 거래, 중국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더 측에서 이번에 쿠사마에서 USDT를 발행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다뤄볼까요? 네, 테더는 가장 대중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폴카닷과 쿠사마 예전에는 많이 다뤘는데 최근엔 NFT 때문에 잘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테지만 이제 쿠사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사마는 폴카닷의 카나리아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옛날에 광부들이 금을 캐러 광산에 들어갔을 때 호흡기가 약한 새인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가 나온 경우에는 카나리아가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해서 광부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요. 그것처럼 쿠사마는 폴카닷과 개발자도 똑같고 블록체인 구조도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쿠사마에서 한번 돌려보고 그게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된다 한다면 폴카닷으로 올리는 그런 카나리아 체인으로 쿠사마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쿠사마가 그냥 테스트베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폴카닷보다 좀 더 빠르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쿠사마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테이트 마인이라는 파라체인에서 테더를 발행하게 되는데, 또 파라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체인은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릴레이 체인이라는 거와 주변에 이제 파라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즉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 혹은 특정한 빌딩에 입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면 그 네트워크 자체가 정체가 돼서 그 가스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카닷은 파라체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라체인 옵션을 통해서 각 층에 그 특정한 기업만, 특정한 블록체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약 100개 정도의 파라체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네트워크를 통으로 쓰다 보니까 이더리움처럼 어떤 네트워크가 많이 몰렸을 때 가스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체인 옥션을 통해서 여러 회사가 올라가는데, 그중에 스테이트 마인이라는 거는 공익 파라체인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업에 주지 않고 그냥 이 쿠사마 네트워크 혹은 폴카닷 파라체인의 안정성을 위해서 돌아가는 체인인데, 이 스테이트 마인이 NFT나 코인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더가 스테이트 마인에서 발행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가 좋냐면 이 파라체인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들은 다 테더를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지금까지 테더가 대략 한 10개 정도의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됐는데, 이 쿠사마 블록체인에 한번 테더가 이제 들어갔다는 것은 쿠사마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16개 이상의 블록체인들이 이제 다 테더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쿠사마와 폴카닷의 좀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테더 토큰이 쿠사마에서 먼저 구현이 되지만 어쨌든 최종 목표는 폴카닷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다, 이렇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 조만간 폴카닷에도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쿠사마와 폴카닷, 사실 폴카닷은 많은 분들께서 좀 익숙하신 그런 코인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개발자들이 같다라는 게 둘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인 이제 개빈 우드가 폴카닷을 만들었는데 그 같이 쿠사마를 만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 테스트 서버와 뭐 리얼 서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같이 만들었는데 이 테스트 서버 자체를 또 블록체인으로 만든 게 쿠사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쿠사마가 허접한 게 아닌 게 지금까지 개발의 성숙도로만 따져본다면 전체 블록체인 중에 쿠사마가 거의 상위 3위에서 5위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안정되고 발전된 그런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좀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테더 토큰의 좀 가치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테더는 점점 이제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가고 있는데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 얘기했듯이 네. CBDC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네. 그래서 CBDC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견제하고 있고 향후에 CBDC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규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경쟁하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직은 단정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 쿠사마에서 테더 토큰이 도입된 부분은 D 앱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호재예요. 네. 왜냐면 제가 애플리케이션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더리움을 올릴까 혹은 솔라나에 올릴까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쿠사마나 폴카닷 네트워크에 올리면 여러 블록체인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D앱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테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런 하락장 속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이나 CBDC도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BDC가 도입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좀 입지가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의 그 두 코인이 좀 병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잖아요. 대표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네, 그 CBDC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 나오는 코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중국이나 미국, 뭐 우리나라도 CBDC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CBDC가 더 많이 활용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활용하겠죠. 네, 역시나 같이 공존을 하겠지만 CBDC가 도입되기 어려운 환경의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기사 통해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이제 블록체인 인터넷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초창기에는 이 블록체인을 개발할 때 속도가 우리는 딴 곳보다 빠르다. 우리는 블록체인은 뭐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인터넷을 만들겠다라고 그것을 이제 표방한 블록체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폴카닷과 코스모스인데 이런 그것들이 이때 이제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이 어떤 블록체인에다가 앱을 올려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다른 블록체인과 쉽게 그 상호 호환이 가능한 시대가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좀 더 심층적인 알트코인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신 코인인 루나 같은 경우에도 11%가량의 하락을 보였는데 과거 좀 큰 상승을 보였던 반면에 지금 현재 또 그런 시세 분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위 알트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테라, 에이다, 솔라나 그래 한 3에서 한 10%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그중에 테라가 또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첫 번째는 지난 2주간의 암호화폐 랠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랠리가 끝나갈 무렵에 그 차익 실현을 해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인 이 테라 USD의 지속 가능성,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고 해요. 네. 따라서 좀 더 11% 이상 하락폭이 더 크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알트코인들이 좀 하락한 두 가지 이유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2주간의 랠리를 보이면서 수익이 실현이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가격 하방을 좀 이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알트코인들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금리 인상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루나에게 악재가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네, 악재는 없지만 퍼드는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그 테라 유나가 그 UST, 즉 테라 USD로 전환을 할 때 이 루나를 완전히 소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 사는 데 쓰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잭 리월드라는 사람이 이제 분석가가 제기됐는데, 그래서 테라 설립자 도건은 이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에 테라의 이제 가격 하락에 이러한 퍼드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루나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테더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어떤 블록체인 위에 테더가 올라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루나는 1개, 앵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산형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량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 BTC를 사용하고 있는데, BTC 자체가 어느 정도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비판에 직면하고 있죠. 네, 일단은 두 가지 퍼드 좀 공포 요소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BTC 마켓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 루나를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 하방을 받으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단 파라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나눠서 좀 운용이 되고 있으면 리스크가 좀 부담이 덜 되겠지만, 지금 현재 루나 같은 경우에는 앵커에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앵커와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알트코인들 미래적인 가치를 한번 짚어보면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시장 악재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NFT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SK가 ICO를 한다, 어디가 NFT 시장에 들어왔다, 비싸면 NFT를 만든다. 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좀 짚어드렸던 그런 위험 요소들, 시장의 좀 부담 요소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또 한 번의 알트코인 랠리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기사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해서 본인의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전환해서 그 이자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좀 타먹는 분들이 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가는 게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운 이자를 주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난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이자를 많이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을 따져서 투자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또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국과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지어서 얘기를 할 때 좀 규제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NFT 시장에서 규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NFT를 거래할 때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지 마라. 이건 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중국 인민은행 산하 한 3개의 기관이 NFT와 관련된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니셔티브를 발제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NFT가 예술 산업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지 투기 그런 쪽에 이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NFT 시장을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엄격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 세계 조직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 그리고 중국 은행협회, 중국 증권협회인데요. 이 NFT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NFT는 실물 경제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NFT 합리적 소비를 안내하겠다. 세 번째는 NFT가 너무 이게 과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FT를 누구나 남의 작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NFT를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이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NFT 거래를 할 때 암호화폐를 쓰지 마라?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어느 정도는 NFT 시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NFT가 예술적인 측면으로 중국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라는 뭐 어떻게 보면은 non-fungible 토큰을 이용해서 뭐 증권, 보험, 귀금속 이런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한 NFT화를 현재 중국은 이제 금지하는 것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NFT가 좀 위장된 형태의 ICO나 토큰 발행의 매개물이 되는 것을 좀 주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BIWAC가 또 에이프 토큰을, 에이프 코인을 이제 발행을 했고, 많은 NFT들이 그 토크노믹스를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그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ICO와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C 딱 찍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이 세 가지는 NFT를 사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걸까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암호화폐를 금지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이걸로 사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그 NFT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CBDC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현금화 그 어떻게 보면 토큰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그 플럭추에이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 CBDC를 이용한 그 소비자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이 투자를 넘어서 투기가 되지 않고 NFT 시장에서 예술의 가치를 좀 인정받는 쪽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규제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